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 성리학 했었죠. 오늘 양명학 해봅시다. 양명학은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만든 학문인데 성리학의 어떤 지점을 비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해 보자면 성리학에 따르면 우주 만물에는 이치가 있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리고 왕수인도 처음에는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실제로 대나무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대나무만 파고듭니다. 근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대나무만 파고들었는데 대나무의 이치를 알기는커녕 감기만 걸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왕수인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 그 결론이 뭐냐? 내가 사물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파고들었는데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이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얘들아, 뭐라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왕수인은 사물에는 이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요. 이게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한 중요한 첫 번째 지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너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왕수인이 사물에는 이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며칠이 지났어. 며칠이 지났는데 이 대나무 숲에 비가 쫙 내리는 거야. 그리고 왕수인이 이 광경을 봤는데 비가 쫙 내리는 대나무 숲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야. 일주일 동안 대나무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이치도 못 알아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결국 이치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는구나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있는 거구나. 결국 이치라는 것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야. 그럼 결국 얘들아, 양명학에서 이치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 내가 저 사물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양명학은 이치는 오직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성리학의 성즉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거지. 이게 양명학의 전반적인 내용, 예고편, 프리뷰예요. 그럼 이제 양명학의 핵심 사상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양명학의 핵심 사상은 심즉리인데 심즉리는 말 그대로 이치, 하늘의 이치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담겨 있다. 마음이 곧 이치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으니까 마음 밖에는 이치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마음 밖에는 하늘의 이치가 없고요. 이걸 심외무리라고 해요. 심외, 마음 밖에는 무리, 이치가 없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만 이치가 있으니까 사물에도 이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사물에는 이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심외무물이라고 해요. 근데 얘들아, 심외무물을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심외,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무물 없다가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없다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옆에 박스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박스에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왕수인이 어느 날 자기 친구랑 길을 걷고 있었어. 근데 이 왕수인 친구가 길가에 펴있는 꽃을 보고 왕수인한테 질문을 해. 야, 저 꽃이랑 내 마음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해. 이거에 대해서 왕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저 꽃을 보지 않았을 때는 저 꽃과 자네 마음 모두가 다 고요했었지. 그러다가 자네가 저 꽃을 보는 순간 저 꽃의 색깔이 자네 마음속에 또렷해지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저 꽃이 자네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네. 자, 여기서 얘들아, 꽃을 보지 않았을 때는 저 꽃과 자네 마음이 다 고요했대. 근데 꽃을 보는 순간, 저 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뭐했대? 또렷해졌다고 나오잖아.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 산에나 그냥 아무 산에나 펴 있는 꽃은 그냥 내가 모르는 산에 펴 있는 꽃은 내가 저 꽃을 보지도 않았고 내가 저 꽃을 보고 느낀 바도 없으니까 사실상 이 꽃은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 그 꽃을 보고 이 꽃을 보고 예쁘다고 느꼈으면 그 느낀 순간 이 꽃은 내 세상 안에 들어온 거지. 이게 심의 무물이라는 거야. 즉 내가 사물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 사물은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양명학의 심증리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치가 존재한다는 거였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사물을 보고 마음으로 느낄 때 이치가 생기는 거였어. 즉 이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존재할 수 없고요. 심외무리였고요. 또 내가 사물을 보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 사물은 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였어.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였죠. 심외무물이었죠. 요게 양명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양명학의 수양론으로 가볼게.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치, 하늘의 이치는 어디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걸 심증리라고 했었지. 그럼 내 마음 안에 하늘의 이치가 있으니까 양명학도 성리학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천리는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은 제거해야겠지. 그래서 양명학도 성리학처럼 존천리 거인욕을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자, 얘들아, 마음 안에 이치가 있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어. 그럼 내 마음 안에만 이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다시, 내 마음 안에만 이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지라는 개념이야. 양지라는 개념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미, 양지라는 개념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도덕이 뭔지 다 알고 있었어. 이게 양지였어. 그럼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어서 세상의 이치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과 배우지 않아도 이미 도덕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양지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 나온다. 얘들아, 양명학에서 이치천리 양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치천리 양지는 다 똑같은 말이고, 그럼 내 마음 안에 양지가 담겨 있다는 말도 양명학에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죠. 양명학 입장에서 이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럼 이미 이치를 다 알고 있으니 이미 알고 있는 걸 실천만 하면 되겠네. 이미 이치를 다 알고 있으니 이미 알고 있는 걸 실천만 하면 되겠네. 이걸 치양지라고 해. 여기서 얘들아, 치는 다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양지를 다 잘 다뤄서 실천한다. 즉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게 바로 치양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속 반복할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양명학에서 얘들아, 사물에는 이치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사물에는 이치가 없었어. 그럼 사물의 이치 같은 거 공부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누구나 양지,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발휘하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론적 학습을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양명학은 양명학도 성리학처럼 경물 치지를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지만, 양명학에서 경물 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하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치대로 사물을 대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리학과 양명학 모두 경물 치지를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지만 경물 치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리학에서도 우리가 얘들아 수양론을 지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살펴봤었지. 양명학의 수양론도 지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것도 했던 말 계속 반복할 거야. 자, 얘들아, 성리학은 사물의 이치를 모르니까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했어. 하나는 지식의 측면, 하나는 실천의 측면. 근데 양명학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지식의 측면이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걸 실천만 하면 된다고. 아는 대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행동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양명학은 선지후행, 직영행중 같은 걸 따지지 않고 지행합일, 지식과 행동은 하나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양명학 끝났어.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양명학 총정리하고 끝낼게요. 양명학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 어려워야 정상이야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양명학의 핵심 사상은 심증리였는데, 심증리는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는 거였어.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으니까 심외무리, 내 마음 밖에는 이치가 존재할 수 없고요. 심외무물, 사물에도 이치가 존재했어 안 했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양명학의 수양론이 가보면, 양명학의 수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양지였죠. 왜?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양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지. 그래서 첫 번째 수양론이 치양지였고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경물치지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하는 거였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물을 대하는 거였어. 마지막으로 이걸 지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양명학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지식과 실천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면 됐었지. 이걸 지행합일, 지식과 실천은 하나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양명학 끝이에요. 오케이? 자, 얘들아 이해 안 가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 이거 하면서 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럼 안녕.